예, 7단원 가설 검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좋네. 좋죠. 점점 이제 끝나가니까. 자, 일단 가설 검정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 알고 싶어서 우린 뭘 뽑아? 표본을 뽑는 게 이것이 뭐냐? 이 표본에서 뽑은 값들을 갖고 나온 어떤 뭐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모집단을 뭐 하는 거? 알아내려는 거. 알아내려는 거. 예측하려는 거. 추측하려는 거. 이게 뭐야? 이게 통계학이라고 했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값들로 이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을 추정하는 게 6단원 추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이 있어. 누가 이런 주장을 해. 자, 모평균은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70cm이다. 자,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고 해봅시다. 되시죠? 그리고 이런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어. 옛날에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170이 나온 거지. 되시죠? 근데 요즘에 뭐해? 밥도 잘 먹고 뭐 환경도 좋아져갖고 애들이 점점 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평균 키가. 그래서 새로운 연구자가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17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사람들 점점 커져서 170보다는 클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나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 전부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선택하는, 누구 말이 맞는지 검정하는 이 단원이 뭐다? 가설 검정 단원입니다. 되시죠? 이게 전체적인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뭐라 부르냐? 우리가 이제부터 가설이라고 부를 겁니다. 되시죠? 뭐 정확히 뭐 알려진 건 아니고 그냥 가설이죠, 가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설 중에 무슨 가설이 맞냐를 검정하는 게 가설 검정 단원이다. 자, 그럼 우리 뭐 알고 싶어? 모평균이 몇이냐 주장할 수도 있고, 모평균 차이가 있냐 없냐 주장할 수도 있고, 모비율이 몇이냐, 모분산이 몇이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추정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이 검정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를 또 검정력. 그 다음에 이 검정을 구할 때 나오는 확률이 유의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자, 검정 어떻게 하는지 검정 절차부터 시작해갖고 쫙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종합 문제. 이 모든 게, 이 2에서부터 6까지가 다, 1에서부터 6까지가 다 짬뽕된 마지막 가설 검정 종합 문제까지 배우면 된다. 자, 그런데 그게 가설 검정이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반복해서 들으면은 물론 도움은 되겠죠. 외우시고 뭐 이해하는데. 하지만 또 반복해서 또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지루하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어디를 볼까? 9급을 봅시다. 9급을 한번. 옛날에는 1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다. 되시죠? 1에서 3문제. 근데 18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몇 문제가 나옵니까? 5문제씩 또 나오더라. 되시죠? 7급은 조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1에서 3문제 나오는데 21년, 항상 7급은 21년이 기준이다. 왜냐?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어났으니까 4문제로 늘어났더라. 아하, 그래서 22년에도 7급은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될 거고, 왜냐면 25문제 중에서 내야 되니까. 자, 9급에서는 옛날까지는 그렇게 문제 많이 안 냈는데, 옛날에는 좀 더 쉬운 부분을 많이 냈는데, 예를 들어 앞에 부분을 많이 냈겠죠. 평균 구하기, 뭐 분산 구하기, 아니면 뭐 상자 그림, 뭐 이런 데서 많이 냈는데, 이제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앞에 기출문제를 풀고 시험을 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
앞에 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이 더 어렵죠. 가설 검정 이 부분이 당연히 더 어려울 겁니다. 앞에 1에서 4단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몇 문제? 4, 5문제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검정만 제대로 해도 몇 점입니까? 5, 4, 20점에서 25점 엄청난 점수를 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단원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가설 검정이. 그리고 가설 검정이야말로 이제 통계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통계학을 만든 이유.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과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돼? 어떤 가설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표본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되시죠? 엄밀히 말하면 증명은 아닙니다. 증명은 정확히 과학적으로 일치에 뭐 하나라도 틀린 게 없는 게 증명이고, 얘는 뭐야? 얘는 표본을 뽑아서 그냥 두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믿을만 한가? 두 가지 주장 중에 주장 1이랑 주장 2 중에 어떤 걸 더 믿을만 한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증명까지는 아니고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 그리고 밑에 차례를 보시면 다 어때? 골고루 나오죠. 다들. 9에서 12, 8에서 12. 요 사이로 모든 단원이 골고루 출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단원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최대 가능도 추정량 MLE 6단원에서 배운 얘는 몇 문제밖에 안 나와? 7급에서만 3문제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여기를 좀 포기하더라도 버리더라도 좀 괜찮은데 이 7단원은 모든 단원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앞에 가설이랑 빼고 가설이랑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 빼고 나머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다 모든 부분들을 다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설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가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70이야.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 기존에 뭐하는 사실? 알려진 사실. 되시죠? 기존에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갖고 이미 기존에 이제 170이다가 이미 어떻게 정설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걔를 뭐라 그러냐?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귀무가설. 그래서 어떻게 쓰면 가설은 영어로 이거죠. 히포세시스. 그렇기 때문에 H, 맨 앞자 약자 H를 써서 귀무가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설이다 해서 H0이라고 씁니다. 되시죠? 영어로는 널 히포세시스. 널을 귀무라고 번역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널이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널이죠. 엑셀에서 여기다 아무 값도 내가 입력을 안 했어. 엑셀에서. 그럼 이 상태가 뭐야 지금? 널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0도 아니고 널은 0 아닙니다. 0도 아니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가 널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고.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귀무가설. 내가 새로운 연구자가 와서 이제 뭐라고 주장해? 키의 평균은 170cm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뭐야? 새로운 주장. 새롭게 기대되는 내용.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야? 연구해갈 내용.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가 대립가설입니다. 아하, 그래서 H0의 반대다 해서 H1 숫자 1을 씁니다. 또는 대립가설은 영어로 뭐야? 얼터너티브 히포테시스이기 때문에 얼터너티브의 A를 따서 HA 또는 A가 그리스어로 알파죠. 그래서 H알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거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립가설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어? 이 대립가설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입니다. 기무가설은 원래 정해진 거고. 되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라고 말할 때는 대립가설이 성립할 때 유의하다, 유의미하다라고 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무가설, 대립가설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검정해야 되는데 대충 어떻게 검정하냐? 자, 요렇게 씁니다. 방금 이렇게 문장으로 썼던 말을 몇더라 수학적으로 써주면은, 자, 귀무가설은 뭐다? 나는 키의 평균이 170이다 생각한다. 그거 vs 나는 대립가설은 뭐라 생각한다? 170보다는 크다고 생각한다. 되시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 등호는 어디 들어가 있어? 귀무가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 등호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귀무가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상식이고. 자, 근데 이런 대립가설을 주장할 수도 있죠. 아, 애들이 요즘에 근데 운동을 안 해 잘. 그렇기 때문에 키의 평균이 170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어떤 경우든 모르겠고 그냥 귀무가설 너 틀렸어. 너 반대말. 170은 아니야 무조건. 요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는 크다만 찾는 거고 작다만 찾는 거고 얘는 아니다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크다나 작다 한 방향이죠. 큰 쪽만 작은 쪽만 찾는 거를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검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는 뭐야? 큰 경우도 있고 또는 작은 경우 작은 경우도 있잖아. 아니지 이게 작은 경우나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단측 검정이 얘는 새로운 방법이 더 효과가 좋은가, 더 큰가, 더 작은가 이런 거고 양측 검정은 뭐야? 차이가 있는가, 다른가 이걸 검정하는 게 양측 검정이다. 그냥 요 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배우고 우리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의 차이가 뭔지만 배워봤습니다.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는 너무 쉽죠. 기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뭔지 찾는 문제는 그냥 보면 알잖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술 후 완치율이 30%로 알려져 있답니다. 알려진 사실이 뭐야? 그게 귀무가설이죠. 아하, 수술 후 완치율을 P라고 하는데 걔가 뭘로 알려져 있어? 30%, 0.3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귀무가설이지. 알려진 사실이. 근데 우리가 60명 뽑아서 열심히 방사선 치료를 했답니다. 수술과 함께. 그랬더니 30명이 완치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완치율을 더 높인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가 새롭게 주장하는 놈이 뭐라고요? 그게 대립가설인데 대립가설은 뭐야? 방사능 치료를 같이 하면은 완치율이 더 높아진대. 그럼 0.3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치율이 0.3보다 원래 0.3보다 높아지겠죠.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는지 검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거잖아. 이게 귀무가설이고 이게 대립가설이잖아.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되시죠? 아니다. 더 완치율이 낮아지는 경우 아니야. 지금 높은 경우만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귀무가설 원래 알려진 사실입니다. 50% 아니야. 원래는 30%로 알려져 있어. 지금. 되시죠? 이 50%는 뭐야? 60명 조사해서 30명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이 비율, 이 완치되는 비율의 추정값이 0.5인 겁니다. 지금. 되시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수 갖고 하는 겁니다. 모수 갖고. 되시죠? 모수가 뭐냐? 새롭게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가설입니다. 얘는 그냥 추정치야. 그럼 얘를 갖고 0.5가 나왔어. 그럴 때 이 말이 맞냐를 검정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차이만 명확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